안녕하세요. P5JS 강의를 맡은 교사 하주원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미지 가공 전 처리를 위해 픽셀 단위에 대한 이해 및 크리에이트 이미지, 로드 픽셀스, 업데이트 픽셀스 함수 사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영상은 지난 시간에 배운 크리에이트 이미지, 로드 픽셀스, 업데이트 픽셀 함수로 이미지와 영상 흑백 처리하는 방법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미지 가공 준비를 하는 활동을 했었습니다. 이미지를 픽셀 정보로 쪼개서 새로운 이미지 빈 여백도, RGB 투명도 픽셀 정보로 나눈 후에 새로운 빈 여백에 옮겨주는 작업까지 했었습니다. 이번에는 그 기본 작업에서 흑백값 처리를 한 후에 이미지를 흑백 가공하는 활동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게 여기까지였습니다. 이미지를 새로운 데에 옮기는 거였다면 오늘은 흑백 처리, 즉 이미지 흑백 처리를 했을 때 아래에 옮긴 이미지를 흑백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후에 또 한번 해볼 것은 영상입니다. 이미지가 흑백 처리됐다면 영상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요렇게 캠에 떠 있는, 이렇게 캠에 의해서 떠 있는 영상을 캔버스 위에 올려서 흑백 처리를 한 후에 지난 시간에 했던 활동 중에 영상에 자막을 띄우는 것까지 했었죠. 거기까지 복습 차원에서 한번 해 보는, 실습해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지난 시간에 연속이기 때문에 저는 픽셀 단위, 요 기본적으로 작업을 했던 이 코드를 변형을 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본적인 코드를 보시면 손댈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흑백 처리를 할 때 이 흑백이라는 개념을 좀 생각을 해 봐야 되는데, 저희가 빛의 세 가지 색깔 RGB가 모이면 네, 흰색이 된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죠? 그리고 이 RGB 값의 색깔 정보를 없애면 검은색이 된다라는 것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면 흑백이라는 것은 결국 이 0과 255 값의 평균, 그 RGB의 평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 평균 값을 처리하는 말 그대로 그 코드가 어디에서 실행되는지를 고민을 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지금 for 구문으로 이미지의 가로하고 세로의 모든 픽셀 정보를 RGB 투명도 값에 의해서 나눠 놓았습니다. 그러면 이 RGB 값을 평균으로 처리를 하면 된다라고 했으니, 제 생각에는 요 아래쪽에서 그 평균 값을 처리를 해 주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평균을 처리한 값을 넣을 수 있는 변수를 하나 지정하겠습니다. let gray라고 해서 그냥 단순히 색깔이 아니라 변수 이름으로 지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옮겨야 되는 여기에 아래쪽으로 옮기는 색깔이 위에 있는 이미지였죠. 이 이미지의 색깔을 회색 처리하기 때문에 img.pixels 해서, 즉 i 플러스 0 값, 이 r 값을 가지고 오고, 그거에 RGB 할 때 G 값도 가지고 오고, 네. 그리고 B 값도 가지고 올 것입니다. 이 B 값까지 갖고 와서 이것을 평균 처리할 것입니다. 이렇게 평균 처리를 하면 결국 이 값이 회색이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미 우리가 회색 처리를 했다라는, 흑백 처리를 했다라는 요것을 새로운 이미지에 요 색깔 정보로 담겠다. 지금 기존에 담겨 있는 img의 R 값이 아니라 이 우리 회색 처리한 값을 담아야 되니까 이 값이 그레이로 바뀌면 되겠죠. R 값만 그레이로 바뀌는 게 아니라 G 값도 그레이 처리를 할 것입니다. V 값도 그레이 처리를 하고요. 이 밑에 있는 투명도는
그레이 처리가 아니라 불투명하게 255로 두겠습니다. 네. 자, 나머지는 우리가 봤을 때 업데이트, 픽셀 요 두 개를 지금 1:1 대응시켜서 우리 눈에 보이게 업데이트할 거라는 코드도 변함이 없고요. 그렇게 변형된 것을 그리겠다라는 코드도 변함이 없겠죠. 자, 그러면 실행을 해서 실제로 회색 처리가 됐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리는 그 새로운 캔버스, 즉 빈 여백에 옮긴 것이 흑백 처리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미지 가공 준비를 해 놓은 것에 결국은 회색 처리 기법만 들어가면 되기 때문에 별로 어렵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다면 이것을 영상으로 처리할 때는 어떨지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영상 처리도 별반 다를 게 없겠죠. 캔버스 위에 저희가 RGB 투명도 값으로 일렬로 정렬을 해 놓고, 그리고 저희가 캠에서 영상을 받아온 것을 또 일렬로 처리를 한 후에 그것을 캔버스 위에 옮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옮길 때 회색 처리를 하겠다. 자, 그러면 실제로 그 코드를 한번 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새 파일 열어서 같이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새 파일을 하나 열었고요. 흑백 처리 이제부터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캠을 열어서 제 화면을 하나 찍겠습니다. 캠을 열겠다. 크리에이트 캡처. 비디오를 찍어 와야 되겠죠. 캠 영상을 찍는데 이 캠 영상을 여러 군데서 쓸 거니까 전역 변수 설정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캠 영상이 아래쪽에 뜨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영상이 떴다면 이 영상을 어디 위에, 이 위에 캔버스 위에 올려야 되는데, 캔버스 위에 올린 영상을 표준 화면 사이즈에 맞추겠습니다. 일단 화면을 끄고요. 640에 표준 사이즈로 맞추겠습니다. 480입니다. 640에 480 처리를 하고요. 그러면 위에 우리가 올릴 건데, 그 올릴 게 어떻게 올린다 그랬죠? 픽셀 단위로 쪼개서 그 캠에 있는 정보를 캔버스 위로 올릴 거니까 픽셀 단위로 쪼개는 작업을 함수를 하나 지정해서 만들겠습니다. 펑션 저는 그레이 스케일이라 해서 회색 처리를 하겠다라는 함수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그러려면 로드 픽셀스 캔버스의 픽셀을 일렬로 나열하고요. 저희가 찍고 있는 캠의 픽셀 정보도 일렬로 나열하겠습니다. 이제 캠으로 들어오는 것을 모두 개수를 전체를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for 구문을 쓸게요. for let i는 0개부터 네, 가로죠. i는 결국은 가로의 크기에 id 곱하기 세로 하이트 그거의 4배입니다. 4배. 그리고 띄어세면 되죠. i는 i 플러스 4. 자, 이후에 저희가 옮기는 작업도 요 4개의 단위로 하겠습니다. 픽셀 즉 i 플러스 0 원래 있는 캠의 화면하고 1:1 대응이니까 픽셀스 이것도 i 플러스 0 레드 값이죠. 이후에 R 값, G 값, RG 그다음에 B 값까지 처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투명도 값까지 나타내면 되겠죠. 자, 이렇게까지 했으면 옮기는 것까지는 했고요. 옮겨진 것을 우리 눈에 보이도록 업데이트 해달라. 그래서 업데이트 픽셀스. 자, 업데이트 픽셀까지 했으면 우리가
화면을 계속 영상으로 출력하는 것은 그러니까 보여주는 것은 영상이기 때문에 계속 드로우 값에 넣어 줘야 되겠죠. 어떤 걸요? 그레이 우리 회색 그 영상을 픽셀 단위로 작업한 거요. 스케일. 자, 한번 보겠습니다. 네. 캔버스 위에 새로운 영상이 하나 그려진 걸 볼 수 있겠습니다. 아직까지 회색 처리, 즉 흑백 처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래 영상이 캔버스 위에 옮겨진 것까지만 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영상 또한 흑백 처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끄겠습니다. 네. 아까 제가 흑백 처리를 했던 부분 요 부분이죠. 즉 그레이라고 한번 놓겠습니다. 변수를 그레이라고 놓고 들어오는 값이 어떤 거? 캠의 값의 픽셀스, 즉 캠의 R값 정보와 G값 정보, V값 정보를 가지고 와서 평균값을 계산하면 회색이 되더라. 이 그레이라는 값 적용한 게 즉 캠.픽셀 이 R값이 아니라 회색 처리한 값으로 얘도 중간 회색 처리 한 값으로 바꾸고요. 마지막 값은 저희가 불투명하게 두겠습니다. 이미지와 다를 바가 없죠. 한번 실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에 흑백 처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거 외에도 영상에 저희가 자막 처리하는 거 지지난 시간에 배웠던 걸 한번 응용을 해서 한번 여기도 코드로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영상 자막 처리가 되기 위해서는 X값의 변화를 줘야 되겠죠. X값, 글자 값이 텍스트 X값의 변화를 줘야 되고, 그리고 그 위치가 아래쪽 자막으로 내려와야 될 거고, 그 위에 그냥 글자를 쓰는 게 아니라 띠 위에 글자를 한번 띄워 보겠다. 요 세 가지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요 그레이 스케일, 즉 영상 위에 덮어야 되니까 그 영상 위에 fill, 즉 검은색으로 처리한 값을 넣는데 저는 조금 투명한 표현을 해보고 싶어서 255 선명도 값을 100 정도로 줘 보겠습니다. 그럼 이 100 정도의 색깔로 도형을 그리는데 화면 왼쪽에서 즉 오른쪽까지 꽉 채운 화면이기 때문에 X값은 0으로 시작하고요. 저는 높이가 아래쪽 자막에서 조금 올라오니까 헤이트에서 50 정도를 뺀 값으로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로 모두 채우고요. 두께는 한 40 정도, 네, 사각형의 크기가 요 정도 되는 걸 그려보겠습니다. 한번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네, 여기 아래쪽에 흑백 처리, 영상 처리 위에 사각형이 그려진 걸 볼 수 있는데요. 저는 요 테두리가 있는 게 마음에 안 들어서요. 노 스트로크로 해서 테두리를 한번 없애보도록 하겠습니다. 테두리까지 이렇게 없어진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후에 또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저는 글자를 한번 찍고 싶은데요. 글자는 흰색으로 찍어 보겠습니다. 흰색으로 글자를 찍고요. 글자 사이즈도 결정해 보겠습니다. 텍스트 사이즈 30 정도, 32 정도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좀 작다 싶으면 나중에 디버깅 하면 되겠죠. 글자를 찍을 때 어떤 글자를 찍겠느냐, 텍스트, 저는 영상 흑백 처리라고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한글로 영상 흑백 처리라고 찍겠습니다. 이 글자 위치를 생각해야 되는데 X값, Y값 결정해야 되는데 X값을 고정해 버리면 움직이지 않겠죠. 그래서 저는 변수 처리하겠습니다. 텍스트 X라고 해서 X값을 지정하고요. 그 다음에 높이는 띠 위에 있어야 되니까 하이트에다가 20 정도 뺀 값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치는 정하고요. 이 텍스트 X라는 게 변수 처리됐으니까 저 위에 올라가서 네, 변수 처리를 해보겠습니다.
초기 값을 줘야 되겠죠. 화면 오른쪽 끝에서 나와야 되니까 저는 640 값을 주겠습니다. 640 값. 이렇게 글자가 흘러나오도록 하는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 나오는 이유는 텍스트 값만 줬죠. 네. 텍스트가 어떻게 되라 움직이라는 코드가 없네요. 밑에다가 이 텍스트 x라는 값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면 이전 값보다 x 값이 조금씩 작아지겠죠. 그래서 그전 텍스트 x 값에 조금씩 이 정도씩 옮겨가라. 그러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흘러가겠죠. 이 코드를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흘러가죠. 네. 하나씩 디버깅 하면서 처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후에 한 번 지나가면 오지 않아요. 계속 네. 화면 밖으로 벗어나니까. 그러면 화면 밖으로 벗어났을 때 다시 오른쪽에 나타나라는 코드가 있으면 되겠죠. 자, 끄고 처리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어 텍스트 x란 값이 어디보다 작아진다면 화면 글자가 완전히 사라지니까 마이너스 즉 0 값으로 해 버리면 뒤에 꼬리 값이 잘리기 전에 글자가 유령처럼 사라지니까 엑스트 한 400? 네. 400은 조금 글자 수에 비해 많은 것 같긴 하지만 400 값 정도로 처리하겠습니다. 만약에 그런다면 텍스트 x 값을 다시 화면 끝인 640으로 되돌려라.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글자가 속도가 좀 빠르다 싶으면 요 마이너스 2 값을 1로 줄이면 됩니다. 사라지고 나서 글자 수에 비해서 제가 너무 오른쪽으로 보내서 좀 늦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요 값을 조정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흑백 처리도 하고 그리고 영상 조작하는 것까지 즉 자막 넣는 것까지 오늘 봤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크리에이트 이미지, 로드 픽셀스, 업데이트 픽셀스 함수로 이미지와 영상 흑백 처리하는 실습을 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